투싼 가솔린 1.6 터보 모델입니다. 이제 디자인이 확실히 좀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파격적이다라기보다는 아이디어가 좋고 좀 참신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전면부 그릴은 굉장히 과감하고 독특한 형태 이어가고 있고요. DRL은 정말 다시 봐도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야간에 시야가 좋은 헤드램프 한번 보실까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센터 터널 좌우 측면하고 상단에 들어오고요. 조석하고 운전석, 매포켓 안쪽에 은은하게 들어오긴 합니다. 크러쉬패드 상단에 없는 게 좀 아쉽죠? 독특한 DRL은 야간에 DRL만 점등이 돼도 광량이 좀 확보가 됩니다. 헤드램프는 LED고요. 프로젝션 타입이 아닌 M8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서 테두리 부분까지 좀 꽉 차게 밝혀주는 것 같습니다. 조사각 각도 조절이 상당한 편인데요. 지금 가장 낮게 설정을 해놨고 한번 높여볼게요. 제 위까지 높이면 이전 차량들의 상하향 변동폭 정도는 되는 것 같죠. 굉장히 조사각 조절의 이 각도 폭이 좀 큰 편입니다. 이 상태에서 상향등을 켜게 되면 폭도 갑자기, 그러니까 멀리해서 각도도 위로 꺾어지지만 폭도 넓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폭이 넓어지는 부분들은 하향등에서 스티어링을 조작을 하게 되면은 선회하는 쪽으로 이 보조등이 들어오는데, 그게 상향등을 켰을 때에는 모두 다 이렇게 점등이 되네요. 아래쪽에 약간의 잔상이 남기는 하지만 일단 운전석에 앉으면 크게 거슬리지는 않고요. 광원의 폭이나 직진성 모두 아주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테두리 부분이 조금 흐려지기 마련인데 MFR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꽉 찬 느낌이 좋네요.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을 한 상태입니다. DRL은 다시 봐도 너무 독특하죠. 사이드미러 커버에도 LED 타입으로 방향지시등 포함되어 있고요. 이 광원의 폭이 조금 좁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시야가 좀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테두리 부분까지 조금 더 보였으면 싶은 그 상대적인 시야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테일램프는 야간에 그 존재감을 확실히 잘 드러내는 것 같죠. 얇고 길게 연결된 조 부분이 참 이채롭습니다. 프론트 스커트의 디자인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과감한 디자인 컨셉에 비교해보면 조금 자제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거나 전면부에서의 독특함과 안정성 인정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싶고요. 직렬 4기통 싱글 터보 엔진입니다. 배기량은 1598cc고요. 최고 출력은 180마력의 토크는 27입니다. 7단 듀얼 클러치 미션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고요. 과감한 성과면들은 오히려 앞쪽보다 이 측면에서 조금 더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균형미가 적절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런스도 아주 좋고요.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옆에서 봤을 때 이 균형감이나 비례감이 좋습니다. 특히나 이 굴곡진 아주 날카롭고 삼각형이 곳곳에서 보이는 이런 굴곡진 라인들은 기존 차량들에서 많이 보기 어려웠던 부분인데요. 현대자동차 그리고 투싼에서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휠 아치 부분은 바디 컬러하고 다르게 소재도 다르고 이 컬러도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 SUV의 이미지 잘 살려주고 있고요. 휠은 19인치 사양이고 타이어는 235, 55, 19입니다. 은색 컬러의 검은색 하이그로시 이 루프렉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파노라마 썬루프하고 일체감도 좋은 것 같죠? 줄구는 푸시 타입이고요. 줄구 캡 자체도 원터치로 딸깍딸깍 하면서 작동이 편리합니다. 후측면 바디라인에서는 이 C필러 쪽에 장식이 조금 덧대어 있긴 합니다만은 이 라인들이 저는 굉장히 좀 정리가 잘 돼 있고 전체적인 디자인의 흐름이나 선들의 마무리가 아주 일체감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이디어 굉장히 좋고요. 앞에서 봤을 때도 그렇지만 정면도 측면이 조금 더 도드라지고 개성이 강해 보이고요. 후면에서도 정면보다는 후측면 쪽이 조금 더 개성이 강해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테일램프의 디테일 지금 보시면 바디 라인을 파고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가운데로 쭉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도 반영하면서 투싼만의 개성, 매력들 잘 포함해내고 있죠. 후면부 디자인은 안정감 있는 SUV의 느낌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테일램프가 길고 그리고 얇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보다 조금 더 넓고 안정감 있어 보이는 후면부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제네시스 GV70에서는 외부에 이 와이퍼가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투싼은
스포일러 안쪽으로 지금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보시면 한결 깔끔하고 좋죠. 이런 부분들은 투싼이 분명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일램프는 위쪽하고 아래쪽이 나뉘어져 있고요. 저는 범퍼 쪽에 이렇게 방향지시등이 들어가는 게 이렇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충격이나 파손에 약하기도 하고요. 시인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쨌거나 아래쪽에 좀 독특하게 자리 잡고 있고, 아쉽지만 코나에서도 LED로 되어 있었는데 투싼에는 그냥 일반 벌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추후에 상품성 개선하는 모델이 나왔을 때는 LED로 바뀌어 있기를 희망해 보고요. 머플러는 조수석 뒤쪽으로 싱글 타입이고요. 바닥 쪽을 향해져 있습니다. 잘 보시면 디퓨저의 디자인도 조금 과감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이런데 보시면 이 삼각형이 곳곳에 이렇게 패턴이 보이게 되는데, 이런 그 패턴을 중간중간에 넣어줘서 차를 조금 더 이질적이고 개성 강하게 보이게 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바람직하게 보고 있고요. 테일게이트는 전동이고 약간 아래쪽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레버를 딱 누르면 속도 조절이나 기능 같은 거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부드럽고 조용하게 잘 작동을 해줍니다. 확실히 이 뒤쪽 공간은 투싼이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떠신가요?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 뒷좌석 시트를 접었을 때 약간 이 슬로프처럼 각이 생기는데, 가솔린 모델은 그렇진 않습니다. 공간 넓고 좋습니다. 아래쪽에는 이런데 판넬 같은 것도 신경 많이 썼죠. 스티로폼으로 꽉 짜 있어서 공간 활용하기도 좋습니다. 펑크 소리 킷은 저 안쪽에 여기 까맣게 위치하고 있죠. 측면에도 공간이 조금 있어서 공간 활용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인정해주고 싶고요. 그물 같은 거 여기 이렇게 거시면 됩니다. 조명은 지금 보니까 조수석 뒤쪽에는 없고, 이쪽으로 이렇게 틀면 운전석 뒤쪽에 일반 벌브 타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 있지 않았고 커버도 깔끔하네요. 2열 등받이는 이 측면에 레버가 있는데 이렇게 잡아당기면 앞쪽으로 딱 폴딩이 됩니다. 조수석도 한번 당겨볼게요. 앞쪽에 언뜻 보면은 지금 슬로프처럼 살짝 각이 생기는 것 같은데, 누르면은 평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간 자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좋은 공간을 잘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테일게이트는 위쪽에서 버튼 타입으로 닫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손잡이 같은 것들도 있지 않았습니다. 눌러보시면 부드럽고 빠르게 동작을 해주네요. 스마트 키는 현대자동차의 최근 차량들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유선형으로 그립이 좋죠.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의 스마트 키 버튼은 뒤쪽에는 없고요. 앞쪽에만 음각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블랙 원턴에 약간 짙은 갈색 컬러를 가미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디자인 포인트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게 보고 있습니다. 안쪽의 공간은 역시 넓고요. 약간의 고급감도 앞쪽에서는 느껴지기도 하죠.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꼭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개방감이 너무 좋고 잡소리도 그렇게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도어 쪽부터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일단 부드러운 곡선들이 편안한 느낌들을 전달을 해줍니다. 위쪽에 하이그로시는 괜찮은데요, 참고로 전동 시트는 2개까지 메모리가 가능하고요. 문제는 문제까지는 아니고 조금 아쉬운 점은 여기에 손이 많이 닿는데 하이그로시를 너무 많이 넓게 대주고 있어서 오염하고 흠집에 조금 약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고요. 맵포켓은 도어 크기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듯 싶어서 저 부분도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운드는 보스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죠. 알루미늄으로 마무리되어 있는 플레이트 보기 좋고요. 페달은 스포츠 타입이죠. 고무랑 금속이 혼합이 되어 있어서 스포티한 느낌들을 전달을 해줍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이고요. 운전석 좌측에 보시면 LED 헤드램프 조사각 조절하실 수도 있고, 테일게이트 조작 스위치, 그리고 자세 제어 장치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저 스위치가 가로로 반으로 나뉘면서 12V 배터리 리셋 버튼이 추가가 되죠. 대시보드 느낌은 재질도 좋고, 이 유려한 곡선 디자인이 컨셉트카 같은 느낌? 그런 느낌 아주 좋습니다. 물론 이제 옵션을 더해야지 이렇게 깔끔하게 풀 디지털 타입의 클러스터를 선택하실 수가 있기는 하죠. 스티어링은 포스포크 타입인데 보기에는 약간 진부해 보이기는 한데, 그런 디자인을 현대자동차가 아주 깔끔하게 잘 마무리해 줬습니다. 시트는 보기에도 편안하고요. 장거리 타보면 엉덩이 쪽의 압력이라든가 등받이 쪽에서 홀드해주는 거 아주 적절하게 대응 잘 해줍니다. 럼버 서포트도 전동인데 앞뒤로만 움직여요. 위아래로는 안 움직여서 4W가 아니고 2way 방향이라서 그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센터 터널 쪽 보시면 은색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되어 있는데 저 부분에도 수납을 할 수 있어서 좋고요. 헤드레스트는 크기 적절하고 제 체형에는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재질을 달리 가져가고 있으면서 디자인 포인트 주고 있는데 저는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직렬 4기통 터보 엔진은 처음에는 약간 거친 듯한 느낌이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내 안정감을 찾고 그렇게 거슬리는 편은 아닙니다. 클러스터의 디자인 깔끔하죠. 다양한 정보들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누구라도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네요. 스마트, 스포츠, 노멀, 에코. 모드 간의 편차도 제법 좀 재미있게 준비를 해놨는데요. 특히 이 비주얼적으로 다 바뀌는 이런 부분들은 이전에는 약간 버벅거리는 것도 있긴 했었는데 최근 현대자동차에서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깔끔하고 좋고요. 스티어링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여기 보니까 패드 시프트도 준비를 해놨고 저 스틱 타입의 컨트롤러 끝부분 보시면 파라메트릭 주얼이라고 하죠. 그 패턴들이 엿보이는데 저런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소소하지만 디자인 포인트로 좋지 않나 싶습니다. 스티어링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 상단에 아무것도 없죠.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감도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고 또 안전운전의 시야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10.25인치 AV에는 어떤 분들이 이 아래쪽에 있어서 조금 시야를 가리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모두 다 지원을 합니다. 메뉴 구성이라든가 화면의 해상도가 좋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하죠. 후방 카메라도 한번 볼까요? 살짝 한번 켜보면 후방 카메라도 어라운드 뷰 지원해 주고 있고요. 스티어링하고 연동이 돼서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좀 민감도 높게 이렇게 같이 연동을 해줘서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하이그로시가 조금 많이 보여서 아쉽기는 한데요. 동작 같은 거 이렇게 한번 시켜보면은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그리고 디퓨즈 기능도 있고 공기청정 기능까지 포함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최근 트렌드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USB 충전 단자, USB 입력 단자 있고요. 12V 파워 아울렛 커버링 되어 있고 이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급브레이크 같은 거 밟게 되면은 조금 움직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그냥 평평하게 두는 게 수평으로 두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쪽에 버튼들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는데요. 열선하고 통풍 각각 3단으로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H트랙을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리막에서 엔진 브레이크 걸어가지고 속도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에 열선도 있지 않았네요. 열선하고 통풍 시트는 조수석, 운전석 각각 조절이 가능하고 3단으로 컨트롤 됩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이렇게 딸깍딸깍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고 4가지 아까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H트랙을 선택하게 되면 4륙 락 기능이 포함이 됩니다. 오토 스탑 앤고 온오프 하실 수가 있고요. 기어 변속은 현대자동차가 밀고 있는 버튼 타입인데 이제는 좀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더 갖추고 있고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인데 사용하기에도 좋고 또 깔끔하게 정돈이 돼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수납 공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명이 추가가 됐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암레스트 본연의 기능도 샌드터널 자체가 약간 높으면서 디자인 일체감이 좋기 때문에 편안하게 거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수석 수납 공간은 잡아당기는 방식이고요. 운전석 쪽으로요. 당겨보면 공간도 딱 스탠다드한 것 같아요. 좁지도 넓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디자인 정말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보면 볼수록 편안하고 잘한 것 같아요. 에어벤트가 약간 숨어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길게 쭉 은색이 뻗어 있지만 사실상 에어벤트는 저 끝에 은색이 좀 도드라지게 나온 부분 하나 둘 셋 여기만 에어벤트가 준비가 돼 있죠. 뒷좌석입니다. 뒷좌석도 유리는 끝까지 깔끔하게 다 내려가고요. 이중 접합은 아니고 일반 유리입니다. 여기도 하이그로시가 조금 많이 있기는 하죠. 열선 스위치는 윈도우 컨트롤 앞쪽에 2단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알루미늄으로 투싼이라고 플레이트 마무리되어 있고요. 시트는 슬라이딩하고 뒤쪽 시트백 폴딩 모두 다 가능하고 이 레버에서 조작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운전석 뒤는 완전히 눕혔고요. 조수석 뒤는 끝까지 세운 상태입니다. 이 정도의 각도 차이가 나니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ISO 픽스 물론 가능하고, 헤드레스트는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코나보다는 편한데 산타페에 비교를 해보면 조금 단단하고 작은 듯해서 그런 점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바닥 부분 공간을 보시면 이쪽에 높이도 충분히 확보를 해주고 있고 평평하게 파여 있습니다. 가운데 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사륜으로 구동축이 지나가기는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고요. USB 충전 단자도 센스 있게 갖춰주고 있고, 에어벤트 물론 잘 갖추고 있네요. 앞좌석 시트 워크인 스위치도 갖추고 있습니다. 안쪽에 공간감을 한번 타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암레스트도 있고요. 여기에는 오픈 타입으로 컵홀더 2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승하차 해봤을 때 느낌도 괜찮고요. 앞쪽에 무릎 공간은 주먹 3개 정도는 아주 여유있게 들어갑니다. 이 다리를 교차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간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전혀 없고요. 에어벤트나 워크인 스위치도 적절하게 잘 갖춰주고 있고, 썬루프는 역시 개방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운전석을 중심으로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긴 합니다. 좌우 대칭형 디자인이긴 한데 가운데 패널이 운전석 쪽으로 살짝 틀어 있기는 하고요. 맵등도 요즘에 현대자동차 복잡한 것 같은데 디자인 깔끔하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 같은 부분은 테두리 부분이 투명한 베젤은 아닌데 그렇게 심하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좀 깔끔한 맛이 좋고요. 다시 보더라도 정말 대시보드 디자인은 인정해주고 싶습니다. 너무 깔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상위 차종들보다 조금 더 잘해주고 있다는 느낌도 들죠. 선바이저의 거울과 조명은 연동되어 있지 않고 조명만 별도로 온오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 사용하기 편한 것 같아요. 투싼 1.6 가솔린 터보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19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을 하고 있고 빌트인 캠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비는 공인연비가 11km, 도심에서는 10km, 고속도로에서는 12km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80에서 100 정도, 에코모드도 사용을 하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로 항속주행을 유지를 했을 때의 최대 연비는 14.3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평균적으로는 약 12에서 13 정도 유지를 해주더라고요. 가솔린 SUV고 1.6 가솔린 터보 엔진이지만 어쨌든 SUV고 차량의 크기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이 정도의 연비라고 하면 저는 어느 정도 납득될 만하고, 또 경쟁력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 부담스럽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 투싼에 비해서 두 가지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소음하고 진동 부분, 특히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굉장히 제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승차감이나 어떤 안락한 느낌으로 연결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션 반응인데요. 7단 두얼 클러치 미션이 예전에는 너를 뛰기를 한다? 표현이 좀 그런가요? 아니면은 약간 말 타는 느낌들이 많이 들었는데, 요번에 투싼 신형에서는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잘 제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초반에 가감속을 할 때 울컥거리는 듀얼 클러치 미션 특유의 그 반응들을 아주 부드럽게 잘 세팅을 해준 것 같아요. 지금처럼 차선을 바꿔보면 클러스터 안쪽에 이렇게 실린더에 표시를 해줍니다. 후측방 모니터링을 이 안쪽에 표시를 해주는데, 이런 부분들은 투싼 차급에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안전운전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최신 옵션들 보면 여러 가지 막 기능들을 다뤄주고 세팅을 하고 조작을 막 스위치 두세 개 만져야 되고 막 이런데, 그냥 가볍게 방향지시등만 켜주면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하게 차량들에 보급이 되고, 또 옵션을 많이 올리지 않더라도 하이 트림에서도 선택하거나 아니면 에어백처럼 기본 옵션으로 장착되는 날이 빨리 좀 왔으면 싶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옵션으로 보스가 채택이 되어 있는데요. 잠깐 한번 들어보면은요. 일반 오디오에 비교를 하면 확실히 이 음질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중저음대에서 이 탄탄한 느낌들이 차별화되고요. 고음도 일반 오디오에 비교를 하면 조금 찰랑찰랑한 맛이 있는데, 전반적인 밸런스나 아니면 소리의 음색이 고음, 중음, 저음이 약간 좀 뭉개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디오는 저처럼 막귀이신 분들이 선택하시면 좋고요. 이 사운드에 민감하신 분들은
화재로 나와서 투자를 조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를 지원을 해줍니다. 에코 모드, 노멀 모드, 스포츠 모드, 스마트 모드. 스마트 모드로 다니면 뭐 알아서 대응을 해주니까 특별히 모드 조작을 할 일이 없었고요. 조금 재미있게 운전을 할 때는 스포츠 모드가 좋았습니다. 특히 스포츠 모드하고 에코 모드는 모드 간의 편차도 나름 좀 벌려놨기 때문에 운전의 재미를 더해주고 있고요. 특히나 스포츠 모드에서 7단 듀얼 클러치 미션은 엔진 브레이크 같은 것들도 좀 적극적이고요. 그러니까 킥다운을 했을 때의 빠릿빠릿하게 달라붙는 느낌도 좋았고, 감속을 할 때 웅웅 하면서 이렇게 탁탁탁 쳐주면서 속도를 줄여주는 이런 느낌들도 참 좋았습니다. 차량의 사이즈에 비해서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확실히 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의 반응이 가벼운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가볍고 불안한 쪽이 아니고 좀 뭐라 그럴까요? 무게감 없이 안정감은 있으면서 이렇게 좀 튀어나갈 수 있는 듯한 준비가 됐다? 이런 느낌이 참 좋고요. 저는 투싼에 2.0 T GDI 엔진 만약에 올려지게 된다 그러면 정말 경쟁력 있고 재미있는 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뒷좌석에 앉으면 이 소음이나 진동 부분에서 앞에보다 좀 크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헤드레스트가 조금 딱딱해서 코나보다는 편하기는 한데 산타페에 비교를 하면 조금 단단합니다. 시트는 리클라이닝이 제법 각도 조절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을 하더라도 크게 불편하진 않았고요. 아래쪽으로 에어벤트나 아니면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USB 타입으로 2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할 때 여행하면서 뭐 스마트 디바이스 보면서 갈 수 있어서 뒷좌석에서도 편하게 이동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휠베이스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보니까 발을 이렇게 교차하더라도 불편하거나 답답한 느낌은 전혀 없고요. 이 사이즈가 되게 절묘한데요. 그 GV70하고 산타페랑 비교를 해봐도 많이 좁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리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파노라마 썬루프를 옵션으로 채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서 고속도로를 쭉 한번 달려보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조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차가 시끄럽느냐? 또 시끄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점에서 약간 조용한 편에 속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 투싼에 비해서는 특히 이 트렁크 쪽에서 들리는 공명음 같은 거 있거든요. 울리는 둥둥둥 울리는 그런 소음이 좀 있었는데 그거는 완벽하게 잘 잡았습니다. 참고로 도로가 지금 아스팔트가 아니고 시멘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끄럽게 들리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실제 운행을 해보면은 특히 앞쪽에 앉았을 때는 거의 뭐 소음하고 진동이 거슬리는 거는 크게 없었고요. 뒤쪽에 이렇게 앉아보니까 시트 자체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안장 쪽도 그렇고 등받이도 각도 조절이 좀 되는 편이라서 편안합니다. 다만 이제 번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헤드레스트가 너무 좀 단단해서 그 부분은 1시간 이상, 한 2시간 정도 타니까 약간 목 있는 데가 불편하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소음하고 진동도 가솔린에서는 뭐 크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뒤쪽에 멀티링크가 좀 유연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승용차에 가까운 느낌이 있습니다. 시속 100km는 약 1750rpm 정도에서 7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구현이 됩니다. 비교적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을 해주다 보니까 소음이나 진동 측면에도 도움이 되고요. 연비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조금 도움을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조향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서 정말 너무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HDA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간 단속이라든가 포인트로 스팟성으로 단속하는 구간에서도 적절하게 차량 속도를 유지를 해줘서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딱지 같은 거 끊으실 일이 없기 때문에 가계 경제에도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시트 포지션 참 편안하고요. 승하차 시에도 불편함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 이 대시보드 디자인인데요. 크러쉬패드 상단을 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빵 뚫려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 디자인 자체가 이 운전자와 조석에 있는 이 탑승객을 감싸 안아주는 듯한 느낌? 라운드 형태로 편안하면서도 감싸 안아주는 듯한 느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장거리 운전을 하시거나 아니면 차를 오래 타더라도 눈의 피로도도 적고 또 전방 시야도 쾌적하게 확보를 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차량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분명히 그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엔진 회전 질감은 개인적으로 4기통 1.6L 터보에서 이 정도라고 그러면은 경쟁력 있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배기 쪽은 조금 밋밋해서 뭐 별로 언급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별로 언급드릴 게 없고요. 하지만
엔진 출력이나 아니면 엔진의 그 회전 질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은 굉장히 좀 매력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그 4기통 저배기량 엔진은 터빈이 있건 없건 간에 좀 갤갤대는 느낌, 특유의 그 힘없는 느낌들, 약해 보이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1.6T GDI는 적당한 힘을 갖추고 있고 엔진의 회전 질감도 나름 좀 경쾌한 느낌을 담고 있습니다. 스티어링의 안정감도 제법 좀 높여놨다고 생각이 들고요. MDPS가 초반에는 뭐 현대자동차 보타도 많고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최근 나온 차량들 투싼을 포함해서 산타페나 펠리세이드 같은 거 타보게 되면은 나름의 안정감을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영상을 보시고 이 보타 같은 거 많이 하지 않느냐, 좀 불안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데요. 그거는 이 조향 보조를 켜놓고 있는 구간에서 움찔움찔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잡느냐고, 그런 느낌인 거지, 실제로 이 조향 보조 같은 거 끄고 운행을 해보면은 스티어링의 안정감은 제법 있는 편입니다. 시륜 구간에서 터보렉 같은 거 많이 느껴지지 않고 좀 경쾌하게 달리기를 이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90km에서 한 140, 150 정도까지 구간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앞쪽에 터널이 있어서 소음하고 진동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면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아닌데도 이 정도라고 하면은 저는 잘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도로가 아스팔트가 아니고 시멘트 구간이고 터널 안에서 이 정도의 소리라고 하면 아마 감안해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경쟁 차량들에 비해서 약간 낮은 수준에 속하지 않나 싶습니다. A필러가 그렇게 두꺼운 것도 아니고 이중접합 차음유리도 아닌데 이 정도의 소음 수준이라고 그러면 글쎄요, 저는 만족감 그렇게 낮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괜찮은데요. 실내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돼 있기는 한데 너무 좀 소극적이지 않느나 싶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잘 디자인을 한 크러쉬패드 상단은 앰비언트 라이트를 적극적으로 얇고 진하게 길게 쭉 돌려줘가지고 조금 더 강조를 해줬으면은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고급감도 좀 더해질 것 같고요. 브레이크는 모자라지도 과하지도 않는 딱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N 퍼포먼스 파츠에서 조금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아니면은 현대자동차들 보면 순종으로 호환이 되는 조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잘 조합을 하셔서 한번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나쁜 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브레이크라고 하는 게 강해지면 더 좋고 조금 더 안정감 있고 좀 달리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부분도 선택이 아닌 필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차량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막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기라고 나온 차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브레이크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이제 TGDI 1.6 TGDI가 생각보다 나름 또 파워가 있기 때문에 운전의 재미도 조금 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행을 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브레이크 튜닝도 한번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H트랙 4륜구동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거 뭐 100만원, 200만원씩 들여가지고 200만원 이상 들여가지고 이런 거 선택을 해야 되나, SUV인데 뭐 도심에서만 타는데 험로 주행하는 것도 아닌데 필요하냐, 막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험로 주행이나 눈길 빗길에서의 안정감도 물론 4륜이 좋고요. 저는 평상시에 그립을 확보하거나 특히나 위급 시에 그 회피 기동이라고 그러죠. 앞에서 위급한 상황을 급격하게 스티어링을 조작을 해서 피하려고 하실 때에 2륜하고 4륜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사고가 나고 안 나고요. 조금 과장을 한다면 살고 죽는 데까지 아마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구동 방식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뭐 서킷 주행이라든가 드라이빙 스쿨 같은 데서 경험을 해보신 분이라면은 제가 왜 이렇게 사륜구동을 강조하는지 좀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저는 안전을 위해서 선 투자한다, 미리 투자한다라는 개념에서 사륜구동은 눈길 빗길이나 험로 주행뿐만 아니고 평상시의 주행이나 특히 이제 위험을 피하고자 할 때 정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스팟은 아웃사이드 미러 끝부분에 붉은색으로 삼각형의 표시가 들어오는데, 저런 부분은 후측방 모니터링하고 연동이 돼서 조금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는 좋은 포인트라고 보고요. 도심주행에서도 시승을 이어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사이즈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산타페나 이제 페리세이드까지 가게 되면 아무래도 크기에 대한 부담이 없지는 않거든요. 물론 실내 공간 넓고 안락하고 편안하긴 한데
크기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투싼이 아주 그 절묘한 크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으면서 또 그렇게 작지도 않고 실내 공간도 굉장히 넓게 확보해주고 있어서 도심형 SUV, 그러니까 도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선택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연비 부분은 19인치 빌트인 캠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인연비가 11km, 도심에서는 10.2인가요? 예, 10km 초반이고 고속도로에서는 12km대까지 올라가는데요. 일단 도심주행에서 두 자릿수 연비는 완연하게 유지는 못해 주더라고요. 제가 시승을 했을 때는 최저 연비는 7.2까지 확인을 했고요. 최고 연비는 도심주행에서만 했을 때는 10.1, 갓 두 자릿수를 넘기는 그 정도만 나왔다라는 점도 안내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왜냐면 연비가 굉장히 민감하세요. 생각보다 많이 민감하시고 가솔린 SUV 좋은 건 알겠는데 연비 부담이 없지는 않거든요. 연비 부담이 아닌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을 운행하더라도 후륜 멀티링크, 앞쪽에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 멀티링크인데요. 이 조합에 대한 노하우가 어느 정도 있는 회사다 보니까 지금처럼 넘어보더라도 비교적 안정감 있게 잘 버텨줍니다. 오토 스탑앤고 기능도 생각보다 이 엔진이 붙었다 떨어졌다 할 때, 시동이 걸렸다 꺼졌다 할 때 그렇게 충격이 크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신차이기는 한데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포인트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부드럽게 동작을 해주기 때문에 이질감이라고 그럴까요? 조금 불편한 느낌들이 적고요. 아스팔트 도로가 아닌 시멘트, 거친 시멘트 노면을 달리더라도 잔진동 같은 것들을 잘 걸러주는 편입니다. 익숙한 승차감이에요. 많이 부드럽고 출렁출렁 하기보다는 잔진동을 잘 걸러주면서 편안한 느낌 이어가고 있고요. 7단 듀얼 클러치 미션의 셋업도 조금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이 듀얼 클러치 미션이 효율적이고 또 밟았을 때 바로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해줘서 그런 부분은 참 좋거든요.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그러면은 도심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거나 저속 구간에서 울컥거림이 있어요. 예전에 수동기어 운전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클러치 잘못 써가지고 이 슬립 나는 거 미끄러지듯이 울컥울컥하고 나가는 그런 거 특유의 느낌이 있는데 최근에 나오는 현대자동차의 7단, 8단 듀얼 클러치 미션들은 그 세팅을 굉장히 초반에 좀 매끄럽게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일반 미션이나 CVT 같이 부드럽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거나 듀얼 클러치 미션 치고는 그런 그 미세한 이 세팅까지도 신경을 좀 많이 썼다라고 하는 점 언급을 좀 드려봅니다. 고속도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니더라도 이 시내 주행에서도 시야가 너무 좋죠. 특히 이 대시보드 보시면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플로팅 타입으로 AVN이 올라와 있지 않으니까 시야가 좀 안 좋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생각보다 운전하는 시야가 밑으로 많이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한눈에 잘 들어오고요. 오히려 대시보드 상단에 거슬리는 것들이 없으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클러스터랑 AVN, 이 내비게이션 패널이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